네, 이제 파트 세 번째, 이제 미국 대학 입시 결과 3. 이 부분은 이제 제목 자체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전공과 관심사, 이제 major versus interest. 이 부분이 또한 요새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지금 요새 또 대학교들이 많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이제 사설 그 분석가들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전공이 특히 아이들의 전공과 학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인터넷을 찾으면은 그 나와 있는 부분이고, 대학교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많은 뭐 트렌드 분석하는 기관에서도 이 제목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크루티니. 근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왜냐는 거죠. 왜? 왜 많은 대학, 그러니까 질문은 항상 우리는 질문이잖아요. 왜 과거에 비해서 그 대학교들은 이 아이의 전공 혹은 관심사에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더 중요도를 갖고 있는, 그 중요하게 평가를 하겠다고 말하는지. 그건 간단해요. 첫 번째,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심되게 관심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했던 그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회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학업에 관련된 거니까 학업 얘기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가 진짜 과학에 관심이 많다 봅시다. 스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관심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스템에 대해서 유튜브도 많이 볼 거고, 본인의 개인 웹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표현할 거고, 책도 많이 읽을 거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할 거고, 활동도 많이 할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호기심이 더 증가할 거고, 그 호기심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은 나올 수 있지만 결과가 하나 나온다고 해 가지고 호기심이 해소되는 게 아니니깐 더 노력할 거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진심되게 그걸 좋아한다면은. 근데 여러분의 아이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이런 진실됨은 없고 수상 경력, 수상 경력, 수상 경력, 논문, 인턴, 이런 단발성의 활동들이 온다는 거는 대학교 입시에 대학교 평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입학 사정가들이 봤을 때는 그 질문, 아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보이는 노력인지 진실되게 관심이 있는지, 그 질문을 한번 던져 보세요. 아이의 이력서에. 왜냐면은 대학교에선 그 질문을 던질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한 우리가 하는 이 논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앉혀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3 자의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확인하기가 불가능해요. 특히 뭐 ChatGPT도 이제 나오고, 근데 그걸 떠나 가지고 이 아이가 제출하는 결과물들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딱 등장하면은 거의 뭐 매직 같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이 아이가 혼자서 한 건지 아니면은 제3 자가 도와준 건지, 대학교는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부모님을 잘 만나 가지고 잘 만났다? 그럼 부모님이 경제적, 인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 박사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어디다 퍼블리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아이의 업적일까요? 아니면 제3 자가 도와준 결과물일까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대학교에서도 매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공이나 인트레스트에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평가한다는 그 선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학교에서 보는 거는 이러한 업적보다는 아이의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속성이랑 똑같아요. 계속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단어가 genuine individuality하고 potentially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보다는 왼쪽에 있는 단어들, 이쪽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한번 곰곰이 던져 보세요, 그 질문을. 왜냐면은 대학교들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특히 전공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major interest가 scrutinize 되고 있다라는 현상의 배경이기 때문에 공부와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 질문, 이 아이가 첫째,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진정성이 있는지, 둘째, 제3자가 도와준 건지 혼자서 한 건지, 셋째, 결과 중심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능성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요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어야 되고, 대학교에서는 이 genuine, individuality하고 potential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가지고 그쪽에 초점을 두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이 내용에 초점을 두고 이 내용을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요새 대학교에서도 요런 포뮬라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지난 1 년, 2 년, 3년 동안의 그 영상을 보면은 이와 유사한 그 과정 중심적인 그 제가 그 학업과 관련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이제 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심을 갖고 맨 처음에 그다음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유의미한 경험을 하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capacity를 보여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근거해 가지고 앞에 나왔던 세 가지 질문 genuineness, individuality 그다음에 그 potential 요 부분을 평가한다라는 이 공식이 저는 요새 많은 대학교들이 요런 식의 내용을 발표하니까 좀 뿌듯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어 공식적으로 이게 표현되니까. 근데 요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학업적 흐름을 조금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요새 화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전공 공부가 이게 엄격하게 scrutinize 된다는 그 현상 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단어들이 뭘 뭘 의미하는지 한번 구성 요건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interest. 먼저 던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 이 아이가 어떤 전공이나 학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면은 "너는 여기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니?"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나는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어요." 하면은 처음으로 던져야 되는 거는 "너 여기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니?" 뭐 아이가 "나는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럼 "너는 비즈니스 언제 어떻게 관심을 가졌니?" "나는 뭐 사이콜로지에 관심이 있다." "너는 여기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니?" 나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지세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학교들이 뭘 보냐면은 첫 번째 트리거. 이 질문의 답이잖아요. 분명히 어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예시를 할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뭐냐 치매로 고생하셔 가지고 뭐 고생했다. 이 아이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관심이 많았다면은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거는 호기심이지 이런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호기심이 어떻게 관심사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두 번째, 진짜 그게 관심이 있었더라면은 애늙이처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다음에 9학년 때부터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딱 11 학년 때 뭐가 나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많이 쓰는 거 "우리 집에는 여러 개 책이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뭐 다 의사기 때문에 나도 의사가 되겠다." 그 뭐예요 그게. 그냥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런 게 말고요. 이런 트리거. 왜 언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관심이 있다면은
이 관심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수업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 어느 수업 들었니? 학교 밖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있니? 어떤 교육적 기회를 그 너는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너의 관심사를 알고자 하니 이런 부분이 이제 널리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평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나오면은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겠죠. 내가 알면 알수록 이거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생기겠죠. 호기심이 생기면은 당연히 캠프나 리서치나 인턴이나 이걸 통해서 더 알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캠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캠프를 가야 되냐, 어떤 리서치를 해야 되냐, 이게 꼭 필요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것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전공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knowledge, curiosity에 복합적으로 왔을 때 이제 결과물로서 이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interdisciplinary 즉 하나의 지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당연히 알게 돼요. 여러분도 만약 하나의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 문제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 맨날 말하는 이 interdisciplinary가 이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연장 흐름으로서.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했던 그 스티브 잡스 내용을 언급해 가지고 connecting the dots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지식들을 합쳐 가지고 이 질문을 접근하는 이러한 과정을 보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질문들. 그래서 이 interest라는 거는 단절형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게 지속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이라이트 했을 때 인컬러 요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쪽 부분만 우리가 계속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게 안 오거나 그다음에 이 뒤로 이러한 내용들이 안 온다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만나는 이 항상 인터디스플리너리라는 거는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만 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또 인게이지먼트 또한 이 이론을 현실로 갖고 오는 거 또한 이쪽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으면은 아이들이 더 질문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독립변 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rigger, knowledge, curiosity, engagement, interdisciplinary curiosity, 뭐 camp, research 이런 게 우리는 다 독립 변수로 보기 때문에 아이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major interest 첫 번째 interest 부분은 이러한 흐름을 트리거하는 내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데 meaningful experience.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험이랑 meaningful experience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그럼 우리는 경험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 한번 슬슬 한번 대학교에서 한번 봅시다. 뭘 보는지. 일단 앞서 내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은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meaningful experience라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자극을 준 그 활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meaningful experience를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접근하지 마세요. 더 큰 대회가 meaningful 있다. 더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의미가 있다. 누구나 알아준 대학교에 가서 리서치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meaningful experience는 뭐냐면은 이 아이로 하여금 조금 더 활동을 다양화시키게 자극을 준 그 활동. 조금 더 그 문제를 광범위하게 생각하게 해준 그 사건. 보다 더 많은 호기심, 답보다는 질문을 제기한 그 활동. 어떻게 보면은 이 meaningful이라는 거는 이 아이의 개인적 성장과 관련돼 있는 거지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더 큰 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대회, 큰 수상 경력
유명한 인턴십 이런 걸 하는데 그러한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면 그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활동이라도 작은 경험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성장과 변화를 야기시킨 그 활동이 중요한데 이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로 하여금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리고 더 참여하고 싶어 하는 더 그 융합적인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는 그다음에 더 호기심이 생기게 하는 이러한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은 이 전공 에세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meaningful experience 하나를 골라 가지고 쓰라고 돼 있어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너한테 가장 유의미한 경험에 대해서 쓰세요. 근데 이거를 실패하는 건 뭐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그냥 사이즈로 보고 접근을 해요. 근데 이 meaningful experience의 뒤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engagement, interdisciplinary 그리고 curiosity가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표에서 마지막 capacity.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 ability하고 capacity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요런 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ability, capacity, competence 이런 식으로 delivery.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이의 객관적인 수치, 점수, 수상 경력을 통해 가지고 요 부분에 멈춰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떠한 능력을 아니면 스킬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과연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 차이점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 표를 보면은 interest, meaningful experience하고 capacity인데 capacity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와 있잖아, 그 표 안에서요. 만약 ability였다면 그게 앞으로 interest/ability 이쪽에 왔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아이의 수상 경력의 누적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베이스는 우리가 이 기초 공사는 해야 되겠죠. 그 파운데이션은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 기초 공사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대학교에서 궁금해하는 "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니?"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니?"에 대한 이 capacity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어떠한 업적을 그 이루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만 리스트하고 그런 것만 이제 축적하다 보니깐 ability는 있는데 capacity가 떨어졌어요. 즉 ability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 아이의 잠재된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수상 경력이나 GPA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했던 그 점수는 객관화될 수 있는 점수는 첫 번째 단추라고. 근데 우리는 그 첫 번째 단추를 모든 단추인 것처럼 모든 것처럼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건데 대학교에서는 뭐냐면은 이러한 재능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 재능 기부 있잖아요. 항상 강조했던 재능 기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재능을 갖고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던져 보세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면 그거 갖고 뭐 하고 있어요, 얘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우리는 ability만 초점을 두는데 대학교에서는 capacity고 이 부분은 what are you doing with your ability? 즉 너가 갖고 있는 이런 잠재적인 그 잠재 빼고 너가 갖고 있는 이런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능력을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넌 뭘 하고 있니? 끝에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capacity라는 거는 나의 ability를 가지고 talent sharing과 프로블럼 솔빙으로 직결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메이저와 인트레스트 관련해 가지고 이 세 가지 흐름.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인트레스트잖아요. 이 아이한테 던져 보세요. "너는 언제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니?" 수업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전 또 항상 던져요. "야 너는 수업은 많이 듣는데 왜 하필이면 이 수업이니?" 또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이 수업 안에서 분명히 많은 주제를 너가 공부했을 텐데 왜 이 주제니?" 그 내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시작돼야 됩니다. 두 번째,
experience인데 meaningful experience. 우리는 meaningful experience라고 하면은 어느 큰 기관이라고 하는데 대학교에서 질문해서 너한테 가장 유의미한 경험은 뭐였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항상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욕망,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계기, 그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더 알아가는 과정, 그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나의 활동의 다양화, 그다음에 활동의 다양화와 지식의 누적을 통해 가지고 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해 가지고 새로운 시도,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호기심, 이러한 자극을 준 그러한 경험이 meaningful interest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호기심에서 관심사로 넘어가고 경험에서 유의미한 경험으로 넘어가고 끝에는 뭐냐면은 capacity, ability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성적을 갖고 있냐, 우리가 어떠한 이력서를 갖고 있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나의 이력을 가지고 아니면 성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그 언더 스크루티니에서 봐야 되는 게 이러한 세 가지 요소라는 거. 그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major and interest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좀 스티브 잡스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 있잖아요. 그 You've got to have a problem that you want to solve. 이게 저는 이 문구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major나 interest를 하려면은 우리가 꼭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너는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니?"라는 질문보다는 "너는 어떤 주제에 관심 있니? 어떠한 문제에 관심 있니? 그리고 이 전공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니?" 전공은 도구에 불과해요. 아이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어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과제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는 하나의 도구고 아이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는 interest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상 경력만 하면은 우리가 호기심, 유의미한 경험, capability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ability만 있는 거예요. out. 두 번째, 또 어떤 아이들 중에서는 정말 난이도 있는 수업들만 들어요. 뭐 보이나요? 이 아이한테? 안 보여요. 그다음에 뭐 리서치도 하나만 해요. 그다음에 맨날 리서치할까 인턴십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표를 보면 interest, meaningful experience 하고 그 맨 마지막에 제가 했던 게 뭐였죠? capacity. 이 세 개 내용이 흐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요 문구를 좋아합니다. 아인슈타인. We can't solve problem by using the same kind of thinking we used when we created them.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뭐 창의성이랑도 관련돼 있지만 여기와 이제 그 아이의 전공과 관련된 건데 우리는 단순히 기존에 있는 지식 갖고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뭔가 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학문간의 그 교차점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 흔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교들은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한 흔적을 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입시에 특히 전공과 관련돼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을 보낼 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잘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저와 인트레스트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 재밌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올해 입시 경험도 그랬고 매년 저희가 이거는 제가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제목이 나와 있듯이 utility of dual program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인트레스트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랑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한번 던져 보세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니?"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학교 리서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리서치는 하고 있는지.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좀 리서치 하고 있나요? 맨날 US 뉴스 랭킹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일단 요 정도는 알 거예요. 뭐 브라운 리스티 프로그램. 에이. 예, 이거는 뭐 우리 애는 뭐 미대가 아니니까 뭐 이거는 필요 없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다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롬비아를 한번 봅시다. 콜롬비아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듀오 프로그래밍. 콜롬비아 같은 경우 듀오 프로그래밍인 건 뭐냐면요. 그 합격하고 그러니까 2 년, 2 년씩 보내는 거예요. 그냥 콜롬비아에서 2 년, 다른 학교에서 2 년. 그리고 졸업장은 2개 나오고. 봅시다. 콜롬비아하고 사이언스 포 이거는 국제 관계. 트리니티 컬리지 더블린 이거는 뭐 아일랜드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거기서 2년 하고 그다음에 콜롬비아에서 2년 하는 리버럴 아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다음에 홍콩 CTU에서 2년 하고 콜롬비아에서 2년 하는 이거는 아시아 관련된 학과. 이와 같이 듀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 학교도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제가 한 거 그 충분한 학교 서치를 했나요? 이런 거 몰랐다면은 학교 서치를 제대로 안 한 거고 근데 더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난 STEM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콜롬비아 사이언스 포, 트리니티, 더블린, 콜롬비아, 뭐 시티 유니버시티 콜롬비아 이거는 아니죠. 근데 만약 이 아이가 국제 관계나 인문학이나 아니면 동양학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럼 콜롬비아로 직접 들어가기는 좀 힘드니까. 근데 콜롬비아 진짜 가고 싶다. 그러면은 트리니티 컬리지 더블린하고 시티유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와 같이 어 미국에는 되게 다양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러한 듀오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하나는 인터스쿨. 그냥 이거는 뭐 예시 는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교 안에서 한 대학교 안에서 전공 두 개를 할 수 있는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인트라스쿨은 뭐냐면은 위에 있는 콜롬비아처럼 콜롬비아 2년 다른 학교 2년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학교들 간에 다른 학교들 간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학부와 석사 과정이 연계된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과 관련된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특징들은 뭐냐면은 입학률이 더 높다라는 게 그게 특징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주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전공이잖아요, 전공. 전공 부분에서 제가 이걸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진짜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원하는 인재상만 뽑아가요. 즉 이 프로그램들이 자랑하는 전공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충족해 있는 아들만 선발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보지만 그 첫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전공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온다면은 이러한 듀오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노려볼 만한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교 서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 전공과 달라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나왔죠. "When you have a goal, you have to do the work. No excuses." 이런 프로그램을 몰랐다? 변명이에요. 나는 목표가 있는데 일은 노력을 안 하겠다? 변명이에요. 특히 전공과 이러한 관심사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게 스크루티나이즈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전공보다는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전공이 확실하게 설립됐다면은 이 전공에 가장 부합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아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지원 과정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